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된 소식과 기타 시장과 시황 이야기 좀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정도의 다시 안착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뭐 끝났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 그냥 계속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성이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 우리 또 채널을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이 굳건한 마음을 잘 견뎌내고 이 어려운 역경도 어려운 또 공포감을 조성하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에 따른 측면만 잘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더 좋은 수익률과 더 장기적인 미래도 좀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기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번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1월 7일 기준점으로도 또 1000개를 또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이제 대충 44만 5천 개 정도가 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원은 뭐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영구 우선주 공모의 최대 20억 달러 자본 조달 목표도 세웠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플랜도 최근에 또 준비를 해서 대략 한 50조 원, 60조 원 되는 비중도 또 한번 설정을 했죠. 추가 이제 주식수 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도 또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 로드맵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갈 때마다 누가 사준다? 셀러 형님이 받쳐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미국,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보다 많아진 점이 또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난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비중의 수익률이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은 뭐 70%대가 지금 놀고 있다고 했지만 평균 단가 추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60%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달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때가 이제 43만 9천 개 기준점으로 나왔고 이번에 이제 매입한 비용으로는 대략 한 30조 원 정도를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증자를 했던 배경도 여기서 반토막 이상 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매입할 수 있을 만한 추이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부스러기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거의 별로 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부스러기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걸 좀 뭉개고 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대저표가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고도 메타플래닉도 이제 장기적인 플랜도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이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 주구장창 사면 누군가가 또 거기에서도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나 국가들이나 나머지 이제 큰 고래들이나 또는 개미들에 따른 동향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참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ETF도 최근에 유입 비중도 그렇게 나쁜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차 그리고 제차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비트코인 추이에서도 보게 되면 계속 유입량 추이에 따른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추이에서도 계속 순유입 비중은 골고루 아주 많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팩트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작년에 나스닥 100에 일단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또 자동의 ETF의 또 편입 비중을 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P 500까지도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자산으로 이제 편입 비중을 더욱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더 비트코인이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세가 더 많이 붙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4년도에 시장에 미친 영향이라고 해서 이제 크립토 퀀트에서 나왔던 자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마이클 셀러 형님의 과감한 행보는 장기 투자자들의 상당한 매도 압력을 흡수하고 있다. 크게 하락하는 것을 막았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중요한 가격대에서 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이제 칭찬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이제 25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저는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사기꾼 새끼가 아니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려적인 측면도 있죠. 이게 풍차 돌리기가 이제 거대한 폰지 사기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선순환 패턴이 어느 정도 돌다가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방어가 안 되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 대비와 이제 MSTR 가격 추이가 프리미엄 차이가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지든지 하게 되면 조정에 있는 폭이 시작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마스터 플랜 기반에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80% 중반대에서 80% 초반에서 이제 70% 후반대까지에 따른 조정 부분을 반감기를 거치고 성장을 하면서 조정이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이제 조정폭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하기가 좀 애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가 이번에 좀 또 물음표가 될 것 같다. 그 물음표 안에 어떻게 타이밍을 잘 재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따른 수익률에 따른 성적표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번스타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매수 전략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항상 재무 건전성과 대차트 대조표를 고려를 하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가 제시했던 420억 달러 모금액에 쓰이는 매수세에 쓰이는 건 150억 달러다. 그래서 회사가 매수하는 데에 부담 요소를 가져가는 측면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덩달아 이제 국가에서도 체코 중앙은행이 이제 비트코인 포함 검토를 좀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체코는 3년 이상 암호화폐 보유하면 팔면 자본소득세가 면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더 많이 믿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은 누구나 다 사줄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여러 개 아주 다양하게 구축이 되어져 있는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다 다양하지 않죠. 오로지 이제 고래 중심이나 또는 이제 거래소의 VC와 연결되어져 있는 측면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은 비중을 떨궈 버리면 또 문제가 많이 되고, 또는 고래만 또 치중이 되어져 있는 쪽은 고래에 심각한 이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고래가 러그풀 형태를 맘먹고 진행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내 자산은 녹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 여전히 MSTR 너무 많이 올랐어요가 아니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보라고 미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영국을 먹어도 제 소신대로, 제 일관성대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항상 더 많은 퍼센티지, 만약에 이때 샀으면 벌써 40% 넘게 수익이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덩달아 조금은 이제 요즘 좀 쉬어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더리움도 5분 전입니다. 충분히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적절히 레버리지 ETF를 사용을 했었을 때 충분히 수익성은 챙겨 먹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짤막하게 이제 2025년도에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좀 짧게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자산 소득 2년 뒤에 과세, 연 250만 원까지 공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2027년도 2년 유예만 되었고 해당 내용은 기타 소득세로 분류가 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GPT로 한번 10가지 부분의 주요 변화 좀 요약을 좀 해줘라 라고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20만 달러 정도를 좀 갈 것 같다.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가 앞으로 7,000이나 750달러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ETF 자금 유입 증가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과 국가들의 비트코인 보유 증가랑 그 다음에 인프라 코인들이 시장을 좀 확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따른 분위기 요소가 이제 가장 핵심인 게 이번에 트럼프 형님이 부임하는 게 1월 20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점의 요소를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고 달러 인덱스에 따른 추이가 급락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도 힘을 못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캐나다 총리도 사임 소식이 나와서 앞으로 국제 정서가 어떻게 좀 많이 예측하기 어려운 아주 가장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에 있는 이슈로 인해서 환율 변동성도 너무 많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부분에 이제 이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 확률에 관련되어져 있는 뭐 베팅 부분도 좀 있긴 하는데요. 이게 대략 이제 28% 정도 예측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CES에서도 AI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AI 코인들이 요즘 좀 성과가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의 인사이트는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향후에도 금리 인하 부분하고 그 다음이 두 번째로는 24년도에도 최고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25년도에도 최고의 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큰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에테나가 그런 역할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디파이의 활성도 추이와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 소식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